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끔찍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알았다. 이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독자들을 빠르게 작품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문장이 주는 강렬함은 단순한 설정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데요. 그레고르라는 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었다는 극단적이고도 기괴한 설정은 단순히 이야기의 중심 소재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본질과 사회의 구조를 은유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신이 거대한 벌레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점점 인간 사회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소외되며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마저 부정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레고르를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에 무관심해지고 결국엔 원망과 혐오의 대상으로 그를 대하게 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들은 그가 없는 새 출발을 다짐하며 각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간결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인간 본성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관계의 취약함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신은 독자들에게 꽤나 도발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가족과 사회가 그를 대하는 방식은 그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삭제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현대 사회 속에서의 소외와 단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혀있는 모습은 단순히 물리적 고립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관계적, 심리적으로 단절된 현대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책 소개.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불안과 절망, 어둠 속을 향해 던지는 끝없는 질문. 변신은 현대인의 억압된 소망들을 대변한다. 우월적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끊임없이 부려먹는 고용주와 직장 상사들, 어깨에 매달려 있는 부양가족들, 죽어라 일만 하면서도 언제 퇴출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대인의 불안하고 불행한 실존. 하지만 퇴행을 통한 자유는 끝내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고 비인간적인 공포의 형상 속에서 드러나는 가족 자체의 비인간성은 가족의 참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질적이고 매우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 고독한 천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갖춘 작품, 환상과 현실이 기괴한 유머 속에서 긴박하게 조여들고 뭔가 포착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예감이 떠도는 작품, 마술과도 같은 카프카의 리얼리즘을 만나보자. 작가 정보. 프란츠 카프카. 카프카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나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 사회에서 자랐다. 독일계 고등학교를 거쳐 프라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법원에서 1년간 시부로 일하다가 프라하에 있는 보험공사로 직장을 옮겨 마지막까지 일했다. 직장인으로서의 생활과 글쓰는 일을 병행하면서 그는 유대계 독일인이라는 특별한 운명으로 인해 늘 고독하게 살았다. 이질적이고 매우 독특하며 무엇보다도 인간 운명의 부조리성, 인간 존재의 불안, 현대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날카롭게 통찰하여 우울한 암호문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의 문학에 대해 사르트르와 카미는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한다. 1917년 9월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요양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24년 빈 교회의 킬링 요양원에서 죽었고 일주일 후 프라하의 유대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대표작으로는 어떤 싸움의 기록 1905, 시골의 결혼 준비 1906, 아메리카 1927, 심판 1925, 변신 1916, 유형지에서 1919, 단편집 시골 의사 1924, 장편소설 성 1926, 배고픈 예술가 1924 등이 있다. 목차 1. 변신 2. 판결 3. 시골의사. 책 속으로.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길하고 괴로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끔찍한 해충으로 변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분명히 꿈은 아니었다. 난 어쩌다가 이런 회사에 근무하게 된 걸까?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금세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직원을 의심하는 이따위 회사의 말이지. 도대체 직원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사장이 보기에 직원들은 하나같이 치사한 건달들이란 말인가? 충직하고 성실한 직원은 그래 하나도 없다는 거냐고. 살다 보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침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는 다시 한번 침대에 계속 이렇게 누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둘러 자포자기식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마음을 진정하고 아주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처음에 그토록 뿌듯했던 기쁨은 적어도 그 정도의 기쁨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그레고르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그레고르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이다. 무심히 기어다니는데 가구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야. 이 가구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인간이었다는 걸 깨우쳐 줄 테니까. 그레고르는 자신이 더 이상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가늘고 허약한 작은 다리들로 돌아다녔는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편안한 느낌이었다. 책 후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시사점을 지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역할이나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복잡한 관계의 양면성도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뒤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마음 한편에 묵직한 여운을 안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처참한 소외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작품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글 출처 교보문고. 변신 프란츠 카프카저.